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 싶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바로 그 사연인데요.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출근길 날벼락, 주차한 차량의 음식물 테러를 자 어떤 이야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손에 쥐면 꺼질세라 바람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제 자동차 흰둥이인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흰둥이와 함께 출근을 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출근해야겠네. 가만히 있어보자 내 차키가 어머! 아니 이거 무슨 냄새야? 아이고 참 이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차를 이렇게 놨어. 아니 아저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저희 흰둥이가 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예요? 아이고 아가씨 차예요? 아니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던져놨나 봐요. 음식물 쓰레기를요?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대요? 아이고 그걸 난들 알겠어요. 아파트 베란다 창문 열고 그냥 바닥에 확 던진 거죠. 아이 지금 아가씨 차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일대가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관리사무소 아저씨 말대로 차는 온통 음식물 쓰레기 범벅이 돼서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제 차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세워둔 다른 차량들 역시 음식물 쓰레기 투척으로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도 어이가 없는데 저를 더 황당하게 한 건 관리사무소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아저씨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뇨. 이 관리사무소가 뭐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아니 범인을 잡든지 아니면 그 관리 업무 소홀 뭐 그런 거니까 어쨌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뭐 저희가 밤새 뭐 24시간 감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 집에 저 몰래 음식 쓰레기 그걸 버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잡습니까? 상식적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럼 아저씨 제가 당한 피해는 그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타깝지만은 직접 범인을 잡으시든가 직접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그거를 우리한테 자꾸 그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직접 잡으라고요? 아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멀쩡히 잘 있던 제 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고 도망친 이웃. 문제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범인을 잡을 의지도 이를 해결할 책임도 모두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아니 아파트 창문에서 투척한다. 그래서 차에 떨어졌다 음식물 쓰레기가 이런 건데. 이상한 사람이야. 야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 4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와서 아주 논란이 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출근을 하려고 했던 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 거기에 출근하려고 차를 세워놨던 A 씨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단 차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만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차 온통 여기저기에 다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냄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연이 어떻게 된 건지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흰둥이. 자, 보시죠. 아, 누가 봐도 김치 국물에 뭐 난리인데 자, 흰 승용차에 음식물 쓰레기로 추정되는 붉은 액체가 뒤덮여져 있었고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로 그 바닥까지 쌓인 눈 위에도 누군가 분명 투척한 것이 오물 흔적인데 이게 여기저기 난리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창문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투척한 것인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우리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책임을 미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A 씨는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또 만일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범인을 잡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사연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차를 또 엄청 아끼는 분이잖아요. 네. 차한테 이름도 있어 흰둥이라고. 흰둥이. 근데 이렇게 차를 애지중지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런 일을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쁠 텐데 혹시 저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야외 촬영하고 그리고 식당에 야외에다가 주차를 하고 식당을 들어갔어. 밥을 잘 먹고 갈비 뜯고 이러고 나왔는데 차에 새똥이 새들이 똥을 거기에 무슨 개모임이 있었나 막 착착착착착 다 쌓아놨는데 이걸 어디서 보상을 받냐고요. 나 그것도 너무 속상했는데 누가 긁고 가거나 치고 가거나 이거는 진짜 보상받을 수 있잖아. 새똥은 야 너무 기분 나쁘다. 새한테 뭘 청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에 대고 막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이거 참 난감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좀 이제 전문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보자- 이렇게 자동차 전문 기자잖아요. 그렇죠. 개그맨이 아닙니다, 제가. 예. 그럼 어쩌라고? 요거는 이제 뭐 새똥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새똥은 산성이에요. 어.
그래서 이 도장면이 산성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부식될 수 있어요? 부식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여기 좀 흰둥이도 김치 국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산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될 수가 어디 있어요. 동네 산성입니까? 예. 근데 예. 그거는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래도 그리고 자동차에 김치 국물 정도로 부식이 되면 그건 차의 문제 아닐까요? 아, 좀 부식됐으면 예, 아, 김치가 그런가요? 이제 쉰김치거나 묵은지거나 근데 뭐 얼른 닦아야 되겠네. 네, 빨리 닦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네. 전문가가 아닌 걸로. 바뀐 적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그 자동차 세차 쫙 하고 나오면 이제 차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울산에 한번 차를 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세차를 한번 하고 쫙 나왔는데 울산이 까마귀로 유명합니다. 까마귀가 때가 되면 집단으로 날아다니면서 이 공중에서 정말 폭탄을 투하하듯이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세어봤는데 48군데까지는 제가 셌어요. 정말 새들이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새똥을 쫙 쌌는데 그 동네에 계신 분이 그 새들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개새라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제 뭐 다들 경험할 얘기겠지만 세차하고 나왔는데 새똥 쌓여있으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뭐 새는 사실 정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내가 닦고 이러고 말겠지만 뭐 아파트에서 타인이 이랬다. 이거는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던데요?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뭐 새똥 같은 부분은 사실 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거나 물론 마음은 너무너무 쓰라리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연도 그렇고요. 높은 곳에서 뭐 떨어뜨리는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런 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아파트 지금 보셨죠? 떨어졌다. 어머, 이 보세요. 금 같네. 묵직한 게 떨어져. 뭔가 떨어지면서 차량 창문 앞에 유리가 완전 박살이 나죠. 이거 꽁꽁 얼린 생수였어요. 그냥 생수도 아니고 꽁꽁 얼린 생수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 충격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차가 맞아도 이 정도인데 사람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생수병이 아니라 꽁꽁 얼은 생수병은 벽돌 같은 그런 아, 느낌이죠. 그럼. 흉기지, 흉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으면 이거 살인 미수 아니에요? 웬일이야. 그렇죠. 사실 더 좀 무서운 부분은요. 네.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해당 블랙박스 차주가 이제 앞에 있었던 차들 다른 주민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는 큰 수박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던 차량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거 이상하다. 근데 같은 자리에 계속 이게 반복된다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게. 그런데 분노하기엔 이릅니다. 더한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20kg짜리 감박스 있잖아요. 어휴, 이거 갓을 너무 큰 건데. 아파트에서 투척을 시켜가지고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고 뭐 본닛, 유리창 아이고야. 거의 폐차 수준에 이르러서 웬일이야. 5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던 어.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이 피해 주민이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붙잡혀서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런 사건은 지금 범인이 잡혔는데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과태료는 과태료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박스 그거 밑에서 맞으면 사람 흉기죠, 흉기.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차에 맞은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명백하게 파손이 됐다. 저렇게 유리창이 딱 깨졌다. 이러면은 명백하게 저 재물은 손괴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치 국물이다. 산성이지만 빨리 닦았다. 그럼 이런 경우에 과연 내 차는 멀쩡한데 닦고 나서 멀쩡한데 이거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재물손괴죄가 아까 그 창문이 파손된 것뿐만 아니라 이 차량에 효용을 해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김치 국물이 잔뜩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유리에 전부 묻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상태로는 운행을 운행할 수가 못해요. 없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이 차량에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이 재물을 내가 효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고의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어떤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일부러 혹은
내가 분명히 여기에다 놔두면은 실수로라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인식에서 그게 떨어져서 어떤 뭐 차량이 훼손이 됐다면 재물손괴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런 실수도 없습니다. 뭐 건물의 구조상의 하자로 인해서 물건이 떨어졌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의 자체가 좀 탈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재물손괴죄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물건이 떨어져서 뭐 재물손괴죄 정도로만 끝나면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게 뭐 꽁꽁 업무를 떨어뜨렸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뭐 간박스 뭐 수박 던지고. 이거는 정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물체도요. 고층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살인 무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요.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약 2kg 정도 되는 벽돌을 아래로 던진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정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처음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70대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요. 뭐 쓰레기를 이렇게 고층에서 투하했다고 해봅시다. 만약 사람이 직접 맞아서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단순 쓰레기 투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벌금 5만 원 부과되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만약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 벌어졌고 상해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특수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고층에서 던지면 그 물체 자체가 원래는 생수병, 뭐 위험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해도 고층에서 떨어지면 이거 흉기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특수 상해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만약 사망이라는 결과 가장 중한 결과까지 갈 수 있다면 이때는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3년 이상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아이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해서 그 조심시켜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보면 이런 일 당하면 사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찾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내가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았는데 관리사무소는 정말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까? 사실 관리사무소 책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관리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집안 내부에 맨날 그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걸 어떻게 감시하거나 감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관리사무소한테 일단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그러니까 예방을 하거나 어떤 뭐 계몽을 하거나 뭐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거를 방송이나 어떤 게시판 같은 데 게시를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책임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파트 내부에 보면 전용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사실 집 내부에 이 관리사무소에서 그 감시 단속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용 부분은 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복도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 우리 이 사건에서 이제 떨어진 사고잖아요, 물건이. 그럼 옥상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굉장히 많은 물건이 적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막 뭐 아이들이 만약에 옥상에 들어가가지고 놀다가 그런 걸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 사실 그 옥상물을 뭐 시정을 해놓는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예방해야 될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사무소 측에 예방하거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그럼 속상하죠. 공공주택에 대부분 살고 있고 높은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조심하고 또 조심할 일입니다. 아이고 이런 일 하면 안 되죠.